댓글창 활짝 열고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교수가 별세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향년 92세를 일기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중의 부친상 당한 것은 처음인데요. 임기중 부모상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친상 당한 후에 두 번째입니다. 윤 명예교수는 경제 현상을 통계학적으로 해석하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석학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를 통해서 아버지가 제1 멘토였다, 이렇게 밝히면서 각별한 부자지간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네. 윤 대통령 어제 오전 이화여대에서 광복절 경축식 참석해서 경축사 발언을 한 뒤에 바로 부친이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임종을 지킨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교수가 의식이 있을 때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잘 자라줘서 고맙다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르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 공백 없도록 가족장으로 윤 교수의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국정 공백 없도록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조화와 조무는 사양함을 널리 양해를 구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3일간의 가족장 치른 뒤에 이번 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 예정대로 소화할 계획입니다. 네, 보니까 여야의 정치인들 장례식장에 거의 다 모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조문이 이어졌는데요. 일단 김대기 비서실장 비롯해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들 빈소 찾았고요. 휴가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 포함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 내각 인사들도 조문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 조문한 건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박광훈 원내대표 등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도 오늘 빈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네.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제 오후에 고인의 빈소를 찾았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 조화를 보낸 데 이어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의를 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니 슬픔이 클 것인데 너무 상심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위로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도 조화를 보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을 했는데요. 잼버리 부실 운영 문제 따지게 될 행안위, 전체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파행됐습니다. 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또 폭우 수해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오늘 파행됐는데요. 예. 이 잼버리 파행 책임을 논하는 과정에서 대회의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 출석 여부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결국은 민주당 등 야당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 26분 만에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했고요. 예. 출석 예정이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야당 의원들 기자회견했다고요? 네,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행안위원들이 전체회의 파행 이후에 기자회견 열고 오늘 상임위 파행의 책임 오롯이 국민의힘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여당이 전북도지사 출석시켜서 잼버리 현안 질의해야 되면 오늘 상임위는 예정대로 하고 예. 또 별도의 일정 잡아서 따로 현안 질의를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자고 여당을 설득했지만 대답은 상임위 파행이었다라고 여당을 비판했는데요. 예. 행안위 여당 위원들도 기자회견 열었거든요. 예. 이들은 김 지사의 출석을 끝끝내 거부한 민주당의 몽리로 전체 회의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 전한다면서 예. 이 잼버리 다 끝난 상황에서 오늘이 아닌 다른 날에는 나올 수 있다는 전북도지사가 도대체 오늘만큼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상임위에는 안 보였던 여야 의원들 모두
기자회견은 나타났던 거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월북한 미군 병사 있었죠? 네. 이 병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18일에 월북했죠.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 한 달여 만에 북한이 언급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킹 이병이 북한 영내에 불법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통신은 관광객들 속에 끼워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돌아보던 킹은 군사 분계선상에 있는 조미 군부 접촉실과 경무관 휴게실 사이에서 고의적으로 우리측구역으로 침입했다가 근무 중에 있던 조선인민군 군인에 의해 단속됐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예. 월북한 미군 망명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북한의 주장이기는 한데요. 예.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트래비스 킹은 자기가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사실 인정했다면서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넘어올 결심을 했다고 자백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킹 이병은 불평등한 미국 사회의 환멸을 느꼈다며 우리나라 그러니까 북한이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 지금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쉽게 해결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유엔군 사령부도 킹이병 송환을 위해서 협상을 시작했다라고 밝혔지만 의미 있는 소통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바가 있죠. 예. 오늘도 북한이 킹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중간 조사 결과 이렇게 발표한 만큼 이번 사건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 킹에 대한 조사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킹이 풀려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경제 뉴스도 가져오셨어요. 미국의 경제 압박 아주 강하게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청년 실업률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다고요? 네,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어제 7월 경제지표 발표하면서 예. 매월 함께 공개하던 청년 실업률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발표 중단의 이유로 경제 사회 발전으로 노동 통계를 좀 더 최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사실상은 지금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기 때문에 이를 가리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예. 중국의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이 지난 3월에 19.6% 기록한 이후에 4월부터 3개월 연속 20%를 계속 넘어서면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발표된 게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이었는데 그 전달에 20.8%보다도 0.5%포인트 높아져서 21.3%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예. 5명 중에 1명은 실업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말씀하신 중국 실업률의 급증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예상보다 부진한 경제 회복 상황 때문이 그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 블룸버그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 그리고 부동산 시장 둔화 등으로 노동시장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중국의 청년 실업률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예. 다른 주요 경제 지표들을 봐도 이 경제가 어렵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내수 경기를 반영하는 소매 판매가 7월에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제조업 경기 동향 보여주는 산업 생산 증가율도 3.7% 나타냈는데 이 두 수치 모두 전달보다 낮아진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왕의 DNA 이거 언급하면서 담임 교사에게 또 편지 보내가지고요. 말이 많았던 사건이었어요. 교육부 사무관이었는데 편지 내용이 그때 치료기관의 자료다 이렇게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또 그 치료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또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왕의 DNA가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렇죠. 예, 한 사설 연구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과다행동 증후군이 있는 아이들을 극운외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운외가 특별히 발달했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 연구소는 극운외 아이들이 동물을 괴롭히거나 생명을 뺏어도 제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지 마 이런 말은 절대 해선 안 된다. 라고 하고요. 예. 빵, 국수, 피자, 라면, 과자와 같은 밀가루가 많이 들어간 음식이 이 아이들에게 좋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왕의 DNA라는 표현은 타인을 군림하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님이 손수, 사회에 적응하는 아이로 만들라는 뜻이라면서 왕의 DNA가 있다는 건 아이가 천재끼가 있다는 걸 덕담 수준으로 한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그런 치료법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들은 그런 치료법에 대해서 지금 어떤 얘기들 하고 있습니까? 네, 적절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권정민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는 이 논란이 된 왕의 DNA 자료를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지 않는 사실상 방임에 가까운 방법이다라고 일축했고요. 이렇게 근거 없는 사이비 치료는 아이 스스로가 학대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학대의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습니다. 주변도요? 네, 그래서 권 교수는 아이가 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적절한 치료법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 등을 두루 알려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